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점프 투 파이썬 7장 마지막 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정규 표현식 박응영 선생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저는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7-1 정규 표현식 살펴보기를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정규 표현식이란 복잡한 문자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파이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워두시면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규 표현식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쭉 있는데 이게 뒷번호가 그대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별표로 다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찾아서 다 별표로 바꿔주고 싶은데 기존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이 한 줄 한 줄마다 하나씩 잘라서 라인에 담아서 그 라인 중에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분리해서 그 분리한 글자가 14글자 즉 요거 주민번호인지 그리고 앞 6자리가 숫자인지 뒤에 7자리도 숫자인지 검사를 해서 이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이건 주민번호니까 워드라는 거를 앞자리 6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문자를 더해서 워드에 넣은 다음에 어펜드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처리를 해야겠죠. 똑같은 문제를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해결하게 되면 이런 게 정규 표현식인데요. 이런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면 단 2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문자열에 관련된 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게 되면 짧고 간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7-2 정규 표현식 시작하기 정규 표현식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정규 표현식은 아까 예제처럼 주민번호 뒷번호 이런 것처럼 어떤 문자열의 규칙을 찾아서 어떤 거와 일치하는 거를 뭘로 바꿔라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자가 어떤 규칙이 매치가 되는지 검사하는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들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자 클래스입니다. 이 대괄호 사이에 문자들과 매치하는지 검사하는 수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식이랑 A랑 일치하는지 검사해보면 이 ABC 안에 A가 있으니까 A라는 문자와 이거는 일치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치가 되고요. before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이걸로 검사를 해보면 여기도 B라는 문자가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B가 있으므로 매치가 됩니다. 이런 DUDE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거랑 매치했을 때는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랑 일치하는 게 없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심화 표현으로 하이픈을 활용해서 from to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ABC 일일이 적어주는 게 아니라 A-C를 하게 되면 이게 ABC의 또 다른 표현이고요. 0부터 5까지 를 0-5로 표현하면 0, 1, 2, 3, 4, 5 이거랑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닷이라는 점 표현이 있습니다. A.B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 점은 줄바꿈을 제외한 모든 문자와 매치되는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AAB라는 이런 글자와 매치를 해보면 이 가운데 A, B 사이에 A가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점과 일치함으로 정규식 매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0B 이런 게 있다고 해도 가운데 문자인 0이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점과 일치함으로 또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AB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 B 사이에 점, 즉 하나의 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A, B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떤 문자라도 있어야 되므로 여기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매치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점이 있다고 한다면 줄바꿈을 제외한 어떤 문자라도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일치가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반복을 나타내는 별 표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별 표시가 들어가 있게 되면 바로 앞 문자가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0번 반복돼도 매치가 됩니다. 이 CT 같은 경우에 C와 T 사이에 A가 하나도 없죠. 그래도 별표는 0번 반복된 것도 매칭이라고 생각하여 이 두 개는 매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당연히 CAT 같은 경우에 A가 한 번 있기 때문에 한 번 반복되기 때문에 매치가 되겠죠. 3번 반복돼도 이것도 매치가 됩니다. 마찬가지 반복을 나타내는 플러스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A 플러스 T 이런 게 A 플러스가 있다고 하면 이 A 플러스는 A가 몇 번 반복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까 별표와의 차이점은 얘는 CT 이런 것처럼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A가 0번 반복될 때는 매칭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CAT처럼 A가 한 번 되는 건 당연히 맞겠고 AAA처럼 이렇게 3번 들어가는 것도 여러 번 반복되는 거니까 이것도 매칭이 됩니다. 또 다른 반복 표현인 중괄호도 있는데요. A가 중괄호 2라고 돼 있으면 A가 딱 2번이라는 뜻입니다. 즉 CAAT만 이것과 일치하게 나오는 것이죠. CAT 같은 경우에는 A가 한 번 반복되기 때문에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CAAT
이런 문자랑 매칭을 시켜보면 똑같이 2번이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콤마가 들어간 경우에 A가 2 이상 5 이하로 나올 때 매칭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CAT 이거는 A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매치되지가 않습니다. CAAT의 경우에는 A가 2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죠. 그래서 매치가 됩니다. 이 A 5개의 T도 A가 5번이 반복되니까 이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매칭이 됩니다. 또 물음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B가 0회 혹은 1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ABC 이런 경우에는 B가 한 번 사용되기 때문에 매칭이 됐고요. AC 이런 경우에는 B가 없는 B가 0번 사용됐기 때문에 또 매칭이 됐습니다. 그 외의 경우 뭐 B가 2개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매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물음표는 아까 배웠던 이 중괄호의 0,1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 직접 파이썬에서 써봐야겠죠. 그때 정규 표현식을 지원하는 RE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걸 임포트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re.compile 해서 우리가 배운 정규 표현식을 여기에 넣어주면 패턴 객체라고 해서 P라는 객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에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패턴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치가 있는데요. 이걸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운 대로 import RE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주고 이걸 이용해서 패턴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RE 모듈의 compile을 이용해서 여기 안에 우리가 배운 정규 표현식을 써줍니다. 예시로 나온 게 이렇게 문자열 클래스 안쪽에 A부터 Z까지 이 하이픈이 뭐뭐부터 뭐뭐까지죠. 그래서 A부터 Z까지의 문자열이 나온 것을 이 더하기 표시는 반복 표현이었죠. A부터 Z까지 어떤 문자열이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그런 표현을 찾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 매치를 해보기로 했었죠. 매치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검사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파이썬을 넣어주게 되면 이거를 m이라는 매치 객체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print m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뭔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매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치가 안 되는 식을 써보면 3 이런 걸 넣어서 A부터 Z까지가 아닌 어떤 걸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매치가 안 될 경우 이렇게 none로 나오고 매치가 될 경우에는 이런 매치 객체를 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다음으로 search를 바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search는 이 매치와 거의 유사한데요. search를 써보게 되면 아까처럼 그냥 파이썬이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이 문자와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치 객체를 돌려주는데 아까 매치와의 차이점은 이 3 이렇게 넣게 되면 아까는 이 전체 중에 이 3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와 일치하지 않아서 여기 none이 나왔죠. 그런데 이 search의 경우에는 검색하다 여서 꼭 첫 번째가 일치하지 않아도 이렇게 일치하는 구문이 있다면 실행해 봤을 때 이렇게 일치하는 걸 찾아서 매치 객체를 리턴해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어서 find all과 find it도 얼른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find all은 예문으로 to short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일치하는 스트링을 리스트에 담아서 리턴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find all을 쓰게 되면 일치하는 걸 찾아서 리스트로 리턴해 줍니다. find it의 경우 이걸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iterator 오브젝트가 리턴이 됩니다. 즉 얘를 이렇게 find it를 통해 담긴 결과를 포문을 통해서 하나씩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그 매치 객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매치되는 문자열을 다 매치 객체 형태로 반복 가능한 객체 하나로 리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계속 매치 객체로 리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매치 객체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치 객체에는 이렇게 크게 4가지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매치 객체에 .group을 하게 되면 매치된 문자열을 리턴하게 됩니다. 또 .start를 하게 되면 시작 위치, .end를 쓰면 끝 위치, .span을 쓰면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튜플을 리턴합니다. 그럼 직접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었던 패턴 객체의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매치 객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매치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씩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그룹의 경우에 그 매치된 문자열이 나오고요. 스타트는 첫 시작 스타트의 인덱스 0번이죠. 그리고 엔드는 끝 인덱스고 스팬은 시작과 끝을 이렇게 튜플 형태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매치 객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다음으로 컴파일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파일 할 때 이렇게 뭔가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옵션을 줄 수 있는 게 .all
이그노 케이스, 멀티라인, 바이보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직접 실습을 통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ll이라는 옵션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로 이렇게 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배웠을 때 이 닷은 줄바꿈을 제외한 모든 문자와 매치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A, B 사이에 이렇게 줄바꿈 문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실행해 보시면 당연히 줄바꿈 문자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논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A.B를 컴파일 하는데 그때 read.all 이라는 옵션을 줘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이제는 줄바꿈 문자가 있어도 객체가 매칭돼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닷 문자가 줄바꿈 문자도 포함하도록 만드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약어인 s를 이렇게 사용해도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ignore case 옵션입니다. 이거는 원래 없다고 생각하고 실행을 해봤을 때는 여기 소문자 a부터 z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파이썬 이 문자는 소문자 다 소문자죠. 그래서 매칭이 됐지만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할 경우 매치가 안 돼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 거는 다 논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ignore case 약자로 i 이렇게 주게 되면 실행을 해봤을 때 이렇게 대소문자를 무시하고 모두 다 매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대소문자를 다 무시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다음으로 멀티라인 옵션입니다. 먼저 이렇게 정규 표현식이 있을 때 이런 꺽쇠 표현은 뒤에서 나올 거긴 한데 이게 맨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맨 처음에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역슬래시 얘는 공백이라는 표시고 얘는 워드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 즉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공백 뒤에 단어가 반복되는 근데 이 파이썬은 맨 처음 시작에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find all을 해보면 출력해 봤을 때 파이썬 1만 나오게 됩니다. 즉 맨 처음에 파이썬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잡는 건데 여기에 멀티라인 옵션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3개가 잡힙니다. 즉 여기 파이썬 1도 맨 처음으로 인식하지만 멀티라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뒤에 줄도 얘도 새로운 줄의 맨 처음으로 인식해서 이것도 이 정규 표현식에 걸리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줄이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에 걸리게 되겠죠. 즉 멀티라인은 이런 꺽쇠를 맨 처음만이 아닌 각 라인의 처음으로 인식시키는 옵션입니다. 다음으로 verbose 옵션의 경우 이렇게 좀 긴 정규 표현식이 있을 때 이거를 좀 나눠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원래는 이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줄바꿈으로 나누게 되면 컴파일이 안 되는데요. 이런 거를 이런 공백들을 다 제거해줘서 이렇게 설명을 쓰더라도 이걸 컴파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옵션이 verbose라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긴 정규 표현식을 하나씩 뜯어서 설명도 적어주고 좀 알아보기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다음으로 백슬래시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에서 이렇게 백슬래시 섹션 이런 거를 찾으려고 이런 규칙을 썼을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백슬래시 s는 책에도 나오지만 이런 자주 쓰는 정규 표현식 중에서 백슬래시 s 즉 공백을 표현하는 정규 표현식이랑 일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공백하고 e부터 시작하는 액션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 2개를 적어줘야 이게 제대로 된 백슬래시로 인식이 돼서 섹션이 붙은 이 백슬래시가 붙은 섹션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 문자열 저희가 배웠을 때 배운 걸 생각해보면 백슬래시 2개가 실제로 백슬래시 하나로 치환이 됩니다. 지난 2장 문자열 시간에 배웠죠. 백슬래시 2개가 백슬래시 하나로 문자열일 때는 바뀌게 됩니다. 즉 진짜 백슬래시 2개를 이렇게 넣으려면 백슬래시 총 4개를 넣어야지만 이게 진짜 백슬래시 2개 스트링으로 인식이 돼서 제대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로우 스트링이라고 해서 r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땡땡하고 어떤 문자열을 쓰면 얘는 그냥 로우 스트링이다 라고 해서 이런 백슬래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백슬래시가 있는 어떤 표현식이 있을 때 이거를 r을 붙여서 로우 스트링으로 백슬래시 2개만 붙여서 이게 공백이 아니다만 표현해주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다음으로 7-3 강력한 정규 표현식의 세계로를 배워보겠습니다. 메타 문자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기존의 메타 문자인 대괄호, 별, 더하기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배워보겠습니다. 이 5월 표시, 꺽쇠, 달러, 역슬래시 b 이런 것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직접 실습하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타 문자 이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그 백슬래시 키를 Shift 하고 누르면 나오는 표시인데요. 이건 보통 프로그램에서 5월을 나타낼 때 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컴파일할 때 이걸 쓰게 되면 5월의 표시로 앞에 거 또는 뒤에 거와 일치할 때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 크로우 헬로 이런 게 있으면 이 앞에 있는 크로우와 일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매치 객체를 돌려줄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메타 문자 이 꺽쇠 표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래 아까까지는 컴파일한 다음에 그 컴파일에서
나온 패턴 객체를 이용해서 서치를 썼었죠. 근데 이걸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리라는 모듈에서 바로 서치를 주고 컴파일할 정규 표현식을 써준 다음에 찾을 문자열을 입력해주면 이걸 한 줄에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메타 문자 이 꺽쇠는 전에 살펴봤었죠. 맨 처음에 life가 나오는지, 즉 맨 처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실행을 일단 해보면 첫 번째에서는 매치 객체가 나왔고 두 번째는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보면 이걸 맨 처음을 나타내는 메타 문자이기 때문에 life가 맨 처음 나왔죠. 그래서 얘는 일치하는 게 나오고 얘는 my라는 게 맨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꺽쇠 때문에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non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문자 이 달러 표시는 맨 끝을 의미합니다. 즉 이 숏이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일치하고 얘는 맨 끝에 파이썬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메타 문자 역/b입니다. 얘는 공백을 나타내는 메타 문자인데요. 여기 역/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로스트링을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백이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공백이 있고 가운데 클래스 있기 때문에 일치하고, 이런 경우 declassify 이런 경우에는 클래스가 있긴 하지만 공백이 없죠. 그래서 얘도 서브 클래스도 얘도 앞에 뭐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매치가 안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맨 처음 것만 매치 객체가 나왔고 뒤에 두 개는 non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타 문자가 엄청 많은데요. 이걸 뭐 다 배우기는 너무 많고 활용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필요한 게 있을 때 필요한 메타 문자를 구글링으로 찾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다음으로 그룹핑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룹핑은 말 그대로 괄호를 이용해서 어떤 표현식을 묶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그룹핑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ABC가 계속 반복되는 걸 찾고 싶어요. 이게 반복되는 기호죠. 이렇게만 쓰면 얘는 C만 반복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ABC를 반복되는 걸 찾고 싶을 때 그때는 이렇게 ABC를 그룹핑으로 묶어주게 되면 아래와 같은 ABC, ABC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문자열이 있을 때 이거를 잘 찾을 수 있겠죠. 이걸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매치가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묶어주는 거, 이게 그룹핑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게 되면 매치 객체에서 따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 된 거에서 점 그룹하고 첫 번째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정규 표현식 중에 우리가 그룹핑한 첫 번째를 따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걸 실행해보면 이렇게 팍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룹핑된 첫 번째 그룹, 얘를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또 이렇게 그룹핑 된 거가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역/1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룹핑된 어떤 표현이 있을 때 이거의 결과를 여기에 써주는 겁니다. 즉 이게 공백하고 어떤 단어가 있고 또 공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걸렸을 때 이 더라는 게 걸렸다고 하면 이 더가 플러스 뒤에 역/1 하고 붙어있죠. 즉 이 여기 걸린 게 한 번 더 반복된다. 이런 더랑 더 이런 거를 잡아내는 표현입니다. 얘를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더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죠. 즉 이 그룹을 따로 정규 표현식 내에서 여기서 걸린 거를 불러오겠다 하고 이 그룹의 결과를 이 정규 표현식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룹핑된 문자열에 이름을 따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된 문자열이 있으면 여기에 물음표하고 P 한 다음에 꺽쇠 안쪽에 원하는 이름을 붙여놓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를 따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똑같은 예제에서 그룹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그룹을 따로 불러와서 이걸 실행했을 때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그룹이 엄청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이렇게 특정 이름을 주게 되면 좀 더 불러오기가 편하겠죠. 여기서 1 대신에 name으로 불러와서 이 특정 그룹을 따로 똑같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걸 실행해보면 여기 해당하는 팍이 여기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 특정 그룹에 이름을 붙였으면 이 워드라는 이 그룹을 여기 뒤쪽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역/1 하고 첫 번째 그룹을 불러와서 여기 한 번 더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그룹을 주고 물음표 P 한 다음에 그룹 이름을 넣게 되면 아까 이렇게 쓸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해보면 아까처럼 더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다음으로 전방 탐색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전방 탐색은 긍정형과 부정형이 있는데요. 먼저 긍정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예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http 땡 여기까지만 이 매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규 표현식에서 점 문자열이 반복되다가 이 땡땡을 만났을 때 여기까지가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http 땡땡이 잘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결과에서 이 땡땡을 빼고 http만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땡땡을 이 검색 조건에는 넣되 결과에서 빠져야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런 긍정형 전방 탐색입니다. 이런 기호로 쓰는데요. 이거를 여기 대신에 땡땡 대신에 넣고
이 물음표 는 뒤에 여기에 원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실행해 봤을 때 이제는 HTTP로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검색 조건에는 포함되나 이제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다음으로 전방 탐색 부정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정형은 아까와 다르게 느낌표, 등호 대신에 느낌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문자열이 쭉 있고 점이 있는 다음에 어떤 확장자가 있는데 이게 맨 뒤에죠. 맨 뒤에 어떤 문자열이 있는,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떤 확장자가 들어갈 텐데 이때 이 부정형 전방 탐색을 쓰게 되면 BAT라는 거가 끝인 이거는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EXE와 JPG 얘는 포함이 되는데 BAT는 이 조건에 의해서 포함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BAT 말고 EXE를 제거해라 라는 조건이 추가된다면 아까 배운 5어를 이용해서 EXE하고 달러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는 EXE를 제외해서 JPG만 출력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다음으로 문자열 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어준 다음에 .sub라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이 정규 표현식에 일치하는 것을 이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룹 안에 blue 또는 white 또는 red라는 문자가 들어가면 매칭이 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문장 중에 이 정규 표현식에 일치하는 문장이 나오면 이걸로 바꿔라 라는 표현입니다. 얘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blue라는 게 컬러, red라는 것도 컬러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reedy와 non-greedy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greedy가 탐욕스러운 이런 뜻인데요. 정규 표현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어떤 스트링이 있는데 이게 태그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스트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re.match 해가지고 꺽쇠 사이에 문자열이 들어가게 해서 이거와 일치하는 것을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꺽쇠 사이에 있는 문자열이 있는 거니까 요거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실제로 출력해보면 이렇게 꺽쇠 사이에 이 전체 문자열, 요게 다 문자열이죠. 그래서 요거를 전체 이걸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 긴 게 결국에 이 꺽쇠 사이에 안에 있는 게 다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점하고 별 이 사이로 인식해가지고 greedy, 탐욕스러운, 즉 이 모든 걸 가져오는 이런 탐욕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이런 물음표 메타 문자를 이용하게 되면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있을 때 이걸 최소한으로 반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 이제는 non-greedy 방식으로 최소한이면 이 HTML하고 바로 꺽쇠가 닫히죠. 꺽쇠 열고 여기도 꺽쇠 열고 반복이 있는데 물음표, 즉 이게 최소한으로 반복된 다음에 닫히는 거에서 끝난다. 즉 요 닫히는 거에서 끝났을 때 그러면 그때는 HTML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non-greedy한 방법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메타 문자 뒤쪽에 물음표를 써주게 되면 이렇게 non-greedy 방식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이제 정규 표현식 단원이 끝났습니다. 사실 정규 표현식은 뭐 더 배우려면 엄청 배울 게 많고 복잡한 것도 많은데 엄청 기본적인 간단한 것만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배워보시고 나중에 진짜 쓸 일이 있을 때, 정규 표현식을 어디에 적용할 일이 있을 때 이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다면 결국 구글링에 찾아서 원하는 뭐 메타 문자를 찾거나 원하는 뭐 규칙성을 찾아서 그걸 적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이 정도 기본 개념만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 검색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시면 정규 표현식의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프 투 파이썬의 모든 강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강의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내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파이썬의 기본을 다 끝내셨으니 이걸 응용하는 뭐 다른 걸 해보시든 아니면 뭐 다른 언어를 하시든 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 앞으로의 영상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